자, 이번 질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해 주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절대로 임차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점유해야 됩니다. 자,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상 계약이 아닌 유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해야지 임차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임차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상계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임차인의 권리를 또 경매의 관점으로 보면, 자, 권리 분석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주의에 의해서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권리들은 인수주의에 의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논리에 의해서 연장선으로 보면 임차인 A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전입돼 있으면 임차인 A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임차인 B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 A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100%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 앞에는 어떤 앞선 권리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통해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낙찰자한테 인수시켜서 확보를 하든지 전액 100%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는 자기보다 앞서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다음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다행히도 임차인 B보다 앞서 있는 권리의 금액이 작아서 이 권리가 배당을 받아가고 임차인 B한테까지 배당이 다 이루어져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확보한다 그러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임차인 B보다 앞서 있는 권리의 금액이 많아서 이 권리가 배당을 받아가고 임차인 B한테 돌아갈 배당금이 없다 그러면 임차인 B는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법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법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법이고 어쩔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잘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 A 입장에서는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그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서 배상해 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있고 끝까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을 경매해서 다시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권리를 다시 이제 경매에 대입시켜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전입일자는 대항력의 유무를 따집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질문에 올라온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의 원래의 취지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관공서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그 계약서 위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단순한 행위인 것 같지만 그 확정일자 하나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의 실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에 어떤 소송으로 갔을 때 판사님들께서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는 허위 계약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임차인들은 배당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물권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물권이 항상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런데 일반 임대차 관계, 즉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항상 물권에 뒤지게 돼 있고 채권끼리는 선호에 관계없이 순위가 동순입니다. 같은 순위란 얘기죠. 동순위로 안분 배당이 되기 때문에 채권이 빨리 설정됐다 그래서 먼저 배당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설정됐다 그래서 늦게 배당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권은 항상 물권에 뒤지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배당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권리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경매에서 배당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권이 채권이기는 하지만 물권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임차권을 등기를 해도 그러한 권리가 생기지만 임차권을 등기하려고 하면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들이 그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덧대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배웠듯이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권리자들 중에서 임차인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배당 받을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안에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핵심 공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을 하심에 있어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우리가 낙찰대금 외에 인수하는 그런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